두 번째, 개신교의 전례, 개신교의 전례. 지난주 이제 한국에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살펴봤고, 또 천주교가 먼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전래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가 어떻게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신교의 전래. 19세기 말 역사의 겹병기였습니다. 세국 정책. 이 장벽 때문에 참 이 복음이 좀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의 이 서진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이 한국의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진출과 함께 인접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나라가 19세기 말 조용한 혁명을 예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중요한 현안은 이 세국. 참 이 정책이 뭐 장단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라는 그런 충성심은 있으나, 그러나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 이 서양은 상당히 발전돼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디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발전하는데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 국가 안위를 위한 유일한 이 방도인가 하는 점이 그 당시 중요한 이 현안이었다. 자, 정치적인 이 상황을 보면 1863년 집권한 이 대원군, 홍성대원군 안으로는 이 왕권의 강화를 위해 봉건 체제의 유지를 꾀하고, 밖으로는 이 세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 천주교와 관련한 이 외국과의 접촉이 이 외세에 의한 침략 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대원군은 이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이 1860년도 천주교를 금지하고 이 탄압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우리가 그런 부분 살펴봤죠. 1866년에 이 프랑스 함대가 출동해서 강화도를 거쳐서 양화진까지 이 진출한 이 병인 양요, 또 그해 8월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1869년도에 남연군 묘 도굴 사건, 또 1871년 미국 아시아 함대의 제너럴 셔머노 사건 축으로 일어난 이 신미양요 이 등이 이 배척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홍성대원군이 이 외세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 척하비를 세웠어요. 이게 화강암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높이가 한 2m가 좀 안 돼요. 서울, 경기도, 경상도, 함양군, 경주, 부산 등 200여 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양이 침범, 비전, 칙화, 주화, 매국, 개화, 만년, 자손이다. 그래서 오랑캐가 침입하는데도 이들과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또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그래서 이를 후손들에게 경계로 삼아야 된다. 이 척합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 비가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지역의 사진을 제가 이제 참고했는데, 자, 그러나 이 19세기 말엽에 이 배회 척사론의 울타리를 넘어 이 새로운 대외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이 국제 질서의 길목에서 이 열강들의 이 통상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이 능사일 수는 없다는 이 혁명적인 이 주장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개국을 주장한 이들을 이제 개국파라 하는데, 개화파, 이들은 이제 개화파라고 합니다. 또 개국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제 척사 위정파. 또 온건 개화론자들을 이제 동도 서기파, 또 급진적인 개화파를 이 개화당이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르죠. 뭐 급진적인 사람도 있고, 또 온건적인 사람도 있고, 또 개화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아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들 간의 논쟁이 1873년 이제 홍선대원군의 실각과
또 민비 세력의 등장으로 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1875년에 고종 12년에 윤양호 사건이 이제 비록 강압적이긴 했지만 이 조선의 개국을 강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운양호 이 사건은 뭐냐면 일본이 이제 홍성대원군이 이제 하야하니까 무력으로라도 이 조선의 문호를 이 개방시킬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해안 측량이라는 이유로 운양호를 보내서 강화도 근처로 접근합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이 우리 서해 쪽에서 뭐 막 세우고 만들고 그러죠. 그게 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겠죠. 자, 우리나라 이 수비군과 이 충돌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이 조선의 개국을 이 강요하는 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군사적 침략의 발판을 제공했고 조선은 이제 개국의 길을 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운양호 사건이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일본은 통상을 요구했고 조일수호 조약, 병자소호 조약 혹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자, 역사 좀 잠깐 간략하게 우리가 보니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1876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이 최초의 근대 조약은 이 강압에 의한 이제 불평등 이 조약이었습니다. 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본을 통해서 불평등이었지만 이제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하고 사절을 교환하고 부산의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또 개항장에서 일본의 상인의 무역 활동을 보장하고 일본의 조선 연해 측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본의 치외법권의 인정 했던 이 조약을 이제 1876년에 이제 맺게 된 겁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부산, 원산, 제물포 다 이제 개항이 됐죠.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개국의 길을 간 조선은 1882년 미국과 한미수호 통상 이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1883년도에는 미국,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이 조약을 체결했고 또 1886년에는 불란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고 벨기에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은 근대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세국의 이 녹슨 빗장이 열리고 이 서구인들 특히 이 선교사들의 내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구자들, 이 장의 이제 선구자들,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사들이 드디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이 노력이 이 개항 이전에도 비밀리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들을 우리는 개신교 선교의 이 선구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선구자가 바로 이 귀칠라프, 이 귀칠라프신데 이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온 첫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1832년에 7월에 입국한 이 칼 귀칠라프. 이분은 이제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이제 포메라이니아에서 출생했고 1821년 또 베를린 선교 학교에 이제 수학하면서 이 베를린 대학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모리슨 목사를 만나서 이 동양 선교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화란 로테르담에서 화란 선교회 소속 이 선교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1827년에 이 자카르타인 이 바타비아 지금의 이제 자카르타 여기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1828년도에서 1831년까지 지금의 태국 이 사이암에서 일을 하게 되고 1831년 이후에는 이 중국 선교사로서 활동했는데 이름을 이제 곽실렵 또 애한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면서 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31년, 1832년, 33년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겸한 이 중국 해안을 이 탐사했는데, 그가 한국 해안에 도착한 때는 두 번째 항해 때 1832년 7월이었습니다. 이 상당한 의술까지 겸비했는데, 그는 동인도 회사의 통역 겸 이 선의 손목으로 500톤급의 영국 상선 이 로드 암허스트 이 배를 타고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 배가 한국에 온 최초의 이제 통상 요구 선박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7월 25일에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에 정박했는데, 이곳은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인데, 이곳에서 그는 이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청원서와 또 한문 성경 2권, 또 전도지를 포함한 선물을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다. 자, 이 규칠라프가 한국 해안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 의약품을 나눠주고, 또 감자 재배법, 또 야생, 포도, 음료, 이러한 제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겠죠. 선교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이 우술, 왜냐하면 병원도 없고 거기 아픈 사람도 많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병을 약을 주고 고쳐주고 하면은 굉장히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 먹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또 한문 이 신학 성경과 또 한문 전도 문서를 나눠주고, 또 조선인들과 또 사귀면서 또 한글을 이제 채집하여서 이 세계 최초로 한글에 대한 이 체계적인 이 논문을 이제 쓰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고, 자, 이것이 한글 성경의 번역의 이제 효시가 됩니다. 자, 또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자, 이 한 달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역사적 혹은 이제 선교적 굉장한 이제 의의를 지니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출라프가 이제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방문한 후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후에 이제 조선 방문기, 이제 항해기를 영문, 동문으로 이제 남기게 됐는데, 한국에 어쨌든 첫 번째 온 개신교 선교사는 이제 기출라프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죠?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 자, 이분은 이제 한국을 방문한 이 두 번째 선교사인데, 로버트 토마스 목사입니다.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859년도 런던 대학교의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1863년 고향 하노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4살의 나이로 목사가 돼서 이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1863년 12월에 이제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국에 도착한 지 3개월 후에 아내가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864년도에 런던 선교회를 사임하고 이 지부에 있는 세관의 이제 통역관으로 취직해서 1895년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중에 이 한국에서 이 천주교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이 핍박을 받는데 뭐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은 그런 핍박 가운데 그의 마음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를 파송으로 이제 만주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알렉산더 윌리엄슨과 접촉하게 되고, 그의 주선으로 조선 입국을 이제 시도합니다. 1865년도 9월 4일에 산동성 지프를 떠나서 허락되지 않는 땅, 여기가 이제 한국이죠. 왜냐면 세국 정책으로 이제 꽁꽁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달 13일 황해도 해안, 여기가 옹진 자랄인데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개월 반 동안 조선에 체제하면서 한문 쪽복음서를 나누어주며 이제 전도를 합니다. 12월 초에 한국을 떠난
이 토마스 목사는 1866년 1월에 초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4월까지 이 북경에 체제하면서 조선의 이 동지사 일행을 만나서 이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선교를 개척하고자 했던 그는 이 조선으로 가는 미국 상선 이 제너럴 쇼머노의 승선에서 다시 내한하게 됩니다. 이때 이 토마스는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파견원이었는데 이 범선은 조선이 필요한 상품을 싣고 이 통상 개시 가능성 유무를 시탐하기 위해서 이 파견된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가 1866년 8월 9일에 이 산동성 지프를 떠나서 조선으로 향해서 8월 20일 이제 대동강 하류에 있는 강서군 이 초리면 포리에 이제 닻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하루를 지낸 후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100여 권의 한문 성경과 전도 문서를 이 배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셔마노가 이 조선 영토에 이제 불법으로 침입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선 이 조선인 관리를 인질로 잡고 이 발표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이 평양성의 수비병과 이제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썰물이 나자 이 배는 자초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 수비병의 화공으로 이 배는 불타고 또 선원들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도 이제 체포돼서 신문을 봤는데 9월 2일이나 혹은 4일에 이제 처형이 됩니다. 이 제너럴 쇼모노 사건 이제 후일에 이제 신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이 토마스 목사의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해서 1932년 토마스 기념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배가 들어오다가 이제 여기서 화공으로 이제 불타서 또 여기 이제 선원들은 다 죽게 되고 여기 앞에 이제 토마스 목사님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조금 확대를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예. 여기 앞에서 자, 안타깝게도 굉장히 젊은 나이죠. 26세. 뭐 와서 뭐 제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뭐 교회를 세우거나 아까 기출라프는 한 달이라도 머물렀죠. 그런데 토마스 목사는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토마스 목사님, 이 1932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해서 여기 밑에 여기 이 토마스 기념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그 가져온 그 성경을 이분이 이제 채치량인데 이제 어렸을 때 12살 때 이 숙부하고 그 토마스 그 순교를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한문 성경 그 세 권을 주워다가 이제 하나는 이제 박영식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집에 가져가서 이제 벽지로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채치량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사업해서 이제 부자가 돼서 이 평양의 이제 대동문 안에 있는 여관을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그 여관이 주인이 누구였냐면 아까 그 성경을 받아갔던 그 박영식, 그 자기 집에다가 이제 그 성경 그 종이가 귀하잖아요. 벽지로 이렇게 붙였던. 그래서 이 채지량이 나중에 그 성경을 자기도 읽고 또 전도를 또 받기도 하고 해서 세례를 받아서 널다리 고래 홍정대의 집을 사서 예배 초소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자, 거기가 바로 이제 최초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가 바로 평양의 이제 장대원 교회가 돼요. 평양의 장대원 교회. 여기가 기억자 교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평양에
이 장대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국에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분인데, 이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1855년 이 중국 상해에 파송됐는데, 과로로 2년 뒤에 이제 귀국하게 되고, 1863년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파송을 받고 다시 중국 산동 반도 책임자로 파송됩니다. 1865년도 무역을 목적으로 이 산동성 지부에서 온 이 천주교인 김자평과 또 최선희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천주교의 박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윌리엄스는 이제 만주 지방을 거점으로 조선 선교를 지원했는데 1867년 만주 여행 때 이 조선 상인들과 접촉했고 그해 가을에는 이 조선 국경에 인접한 지역까지 가서 전도하고 또 조선에 대한 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0년에 한국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이 북국 중만주와 또 동몽고 여행기 이런 책을 출판하게 돼서 이분은 이제 한국을 서방에 알리는데 이제 기여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만주 지방에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여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입국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한국에 대한 기록을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서방에 알렸다. 자, 네 번째, 이 로스와 이제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이제 점점 중요한 분들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이 스코틀랜드, 자, 계속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상당히 참 우리 한국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핍박을 받는데 왜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런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시대가 점점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참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게 뭐 제 자신도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국을 사랑해서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한 만주에 있던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만주 지방 선교를 계획하고 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또 중국의 관습과 문화를 또 익히면서 어쨌든 이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871년에 중국으로 파송된 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72년에 중국에 온 존 로스 목사였는데, 중국에 도착한 때로부터 윌리엄슨, 앞에 윌리엄슨, 이분은 한국에 오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 머물러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했죠. 이분을 통해서 이 조선의 이 종교적 상황과 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선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이 로스는 압록강 상류인 임강까지 여행한 일이 있는데 이 세국 정책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자꾸 끌리는 거예요. 이 로스는 한국인과 이 접촉하기 위해서 이 1874년도 10월에 이제 고려문에 방문했는데, 이 1876년 9월에 다시 방문해서 한국인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한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이 한국인 이성화, 백흥준, 또 김진기, 또 서상윤 등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879년도 맥킨타이어에게 이 한국인 최초의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 위에 이성아, 백흥준, 김진기 이런 분들, 또 1882년도에는 이 서상륜이 이제 로스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만주와 그 변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 한국인에 의한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됩니다. 이응찬 등에게 이 한글을 배웠던 이 로스는 이 1877년도 이 한국어 문법책인 이 한국어 이 첫걸음을 또 이제 출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영어로 된 최초의 이제 한국어 회화 교재라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 오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해야 이제 전도가 잘 될 수 있겠죠, 선교가. 그래서 또 한국 그 역사와 간습과 풍습 또 이런 책들, 한국에 대한 책들을 또 이 런던에서 또 출판합니다. 이 로스가 또 맥킨타이어도 한국 언어론 이런 또 저작을 또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로스는 이 한국인들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 성경 번역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제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제 성경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한국 그동안에는 이제 좀 이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힘을 썼는데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이제 만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